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7살 쌍둥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시간이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상가 건물도 시어머니 소유라 월세 걱정은 없으셨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만큼 장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운영은 되고 있었죠. 작년부터 시어머니의 지병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병원을 수시로 다니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반년쯤 지나니 일이 손에 익더라고요. 어느 날 농담처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감이 붙어서였을까요? 어머니, 이 가게 제가 물려받을래요. 이제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힘든 일을 뭐하러 해. 조만간 가게 정리하고 세나 받아서 그 돈으로 나랑 놀러나 다니자.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시어머니는 늘 제 농담을 다정하게 받아주셨어요. 다른 집 고부 관계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서로 편하고 살가운 사이였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봉사천사로 통하셨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돕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셨습니다. 우리 쌍둥이들에게도 늘 다정한 할머니셨죠. 식당 수익 일부로 도시락 봉사도 하고 계셨어요. 소년소녀 가장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죠. 하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제가 봉사활동 좀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려도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셨지만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죠. 사람들에게 자잘하게 당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가끔 제가 답답해하면 시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사람마다 남들은 모르는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야. 가끔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좀 이상하다 싶어도 그 사람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그게 결국 다 복으로 돌아온단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그저 착한 시어머니의 인생 철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우리 가족의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죠.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저는 세상에 별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위층 미용실 하는 그 여자 알지? 벌써 3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 어제 또 찾아와서는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 건물 2층에는 1인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싱글맘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 사정이 딱해서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하셨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태준이 혼자 키웠으니까 그 마음 알지.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려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밖 유료 주차장에서 그 여자가 최신형 외제차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벤츠였는지 BMW였는지 아무튼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아니, 이런 차 탈 돈은 있으면서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선의를 이용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죠. 어머님, 그 여자 고급 외제차 타고 다녀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받아올게요. 에이, 그래도 수진아, 사정이 있겠지. 어머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에요. 제가 어머님 데리러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괘씸한 마음에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월세 석 달치 지금 당장 내세요. 아니, 건물주가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 건물주가 제 시어머니시고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 대리예요. 외제차 타고 다닐 돈은 있으면서 월세는 왜 안 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생기면 줄게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한 달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확히 적었죠. 그랬더니 30분도 안 되어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석 달치 월세가 한 번에 다 들어왔어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낸 거였죠. 어머님, 봤죠? 바로 입금했잖아요. 어머님, 요즘 세상은 너무 착하게만 구시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호구로 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어머님처럼 착하기만 하신 분들은 살기가 피곤한 세상이랍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똑부러지네. 나보다 낫구만. 시어머니는 제가 일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여자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 남자 4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꽃등심 4인분에 복분자를 주문했어요. 술을 마시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서빙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워낙 시끄럽게 떠들어댔거든요. 처음엔 그냥 시끄러운 술꾼들이려니 했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민수야, 이번에 나온 거 축하한다. 3년 만이네. 안에서 고생 많았지? 아유, 뭘 거기가 집이지, 집. 휴가 갔다 온 거야, 휴가. 그들은 교도소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 자랑하듯 떠들었습니다. 교도소 동기 모임인 게 분명했죠. 이번엔 뭐로 들어갔었어? 폭행이지 뭐. 미친놈이 돈 갚으라고 지랄하길래 소주병으로 한 대 쳤더니 그걸 또 고소를 하더라. 조만간 빵 나온 기념으로 한번 찾아가려고. 너는 여전하구나. 그 성질 좀 죽여. 웃으면서 하는 말들이 소름 끼쳤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팔뚝에도 이것저것 그려져 있었어요. 말투며 행동이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이, 여기 복분자 한 병 더. 고기도 더 줘. 배고파 죽겠네. 계속 주문이 들어왔어요. 술을 마실수록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죠. 저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손님들 좀 이상해요. 교도소 나온 사람들 같은데. 그냥 둬. 먹고 가면 되는 거야. 괜히 건드리지 마. 눈 마주치지 말고. 시어머니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늘 그러시듯 그냥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죠. 결국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아치들이 술을 2시간쯤 마시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직원이 빈 접시를 치우러 가자 시비를 걸었죠. 야, 이 고기 왜 이렇게 질겨? 이거 꽃등심 맞아?
아이씨,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야? 개 사료도 이것보단 낫겠네. 고기를 다 먹어놓고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빈 접시에는 기름기만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챘습니다. 돈을 안 내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죠. 양아치들은 일부러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팔뚝과 어깨의 문신이 다 드러났어요. 용문신에 한자까지 낙서장처럼 온갖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직원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손님, 고기는 오늘 아침에 들어온 1등급입니다.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0살 간 넘어 보이는 어린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한 놈이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테이블이 기울면서 뜨거운 된장찌개가 쏟아졌습니다. 펄펄 끓던 국물이 여직원의 손등에 튀었어요. 여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죠.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그들에게 다가갔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테이블 차서 직원 다치게 하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 아줌마 봐라. 경찰 불러봐. 어디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 불러. 경찰 오는 동안 우리가 여기를 얼마나 박살낼 수 있는지 내기할까? 5만 원 건다. 나 경찰 오기 전에 유리창 다 깨트릴 수 있어. 나는 10만 원, 무이자도 다 부셔버릴게. 야, 주방 기물도 다 때려 부수자. 어차피 싸울 거. 양아치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게임하듯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무법자들이 따로 없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오시다가 소란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고기가 마음에 안 드셨다니 오늘 음식값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사장 나왔네. 근데 우리가 왜 그냥 가? 이 족같은 고기 때문에 입맛 다 버렸는데. 맞아.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럼 이런 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돼. 그냥 가시라니까요. 다음엔 오지 마세요. 양아치들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일부러 시끄럽게 끌었습니다. 다시는 안 와. 이딴 개밥집에 누가 오냐? 쓰레기 같은 고기를 존나게 비싸게 파네. 사기꾼이야 뭐야? 욕을 퍼부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계산은 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어요. 양아치들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먼저 다친 여직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른 걸 보시더니 안타까워하셨어요. 여직원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고 있었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 화상은 초기 치료가 중요해. 택시 타고 가. 네, 괜찮아요. 그냥 찬물에. 무슨 소리야. 어서 가. 병원비랑 택시비, 위로금까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은 푹 쉬어. 시어머니는 지갑을 꺼내 현금을 넉넉히 챙겨주셨어요. 여직원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경찰 불러야죠. 왜 그냥 보내셨어요? 에휴, 저런 것들 건드려서 뭐해. 저런 놈들은 혼나야 된다고요. 무전 취식에 직원 다치게 하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조용히 앉히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런 인간들이 뭔지 아니? 인생 막장인 인간들이야. 뒤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뒤가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잃을 게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감옥을 쉬러 가는 곳쯤으로 여기는 인간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 같았어요. 우리가 경찰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경찰 오기 전에 벌써 병 들고 여기 직원들 때리려고 할 거야. 아마 흉기도 들고 다닐걸? 그리고 저놈들 잠깐 조사받고 금방 나와. 그러면 진짜 보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도 법이 있잖아요. 법? 법이 우리를 24시간 지켜주나? 저놈들이 새벽에 가게 부수고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어쩔 거야? 집에 애들도 있는데.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저런 인간들은 폭력을 밥 먹듯이 해. 그냥 지들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려서 반병씩 만들어 놓고 감옥 몇 년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은 사람은 평생 고통받는데 말이야. 그냥 그런 족속들이야. 그럼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돼요? 피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저런 인간들이랑 엮이면 우리만 손해야. 수진아, 너는 평생 가도 절대 이해 못하는 족속들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이 답답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니. 내가 저런 인간들을 잘 알아. 위험한 놈들이야. 수진아, 절대로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알겠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억울해요. 나도 억울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왜 저런 인간들을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못 나서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을 잊고 지내려 했는데 양아치들이 또 나타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죠. 여기 꽃등심 8인분, 된장찌개도, 그리고 복분자. 그리고 반찬 많이 가져와. 배고파 뒤지겠다. 뻔뻔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행패 부리고 무전 취식한 놈들이 또 왔다니요. 역시 시어머니 방법이 잘못된 거라 생각했어요. 한번 봐주니 얕잡아 보고 또 이러잖아요. 시어머니는 주방에 계셨고 저만 홀에 있었어요. 그놈들은 이번에도 고기와 술을 실컷 먹었습니다. 계산서를 가져가니 42만 원이 나왔어요. 당연히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야,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 내가 소고기를 정말 아끼거든. 근데 니들 거 먹으니까 막 마음이 아파. 이딴 게 소고기라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이번 건 무료야. 맞아. 나 트라우마 생겼잖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배야. 고기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 족같은 가게는 뭔 음식이 다 있다이야. 그놈들이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식사하러 왔던 가족 손님들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빈 테이블만 늘어났죠. 저는 참다 못해 다가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의 따뜻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눈빛도 날카롭게 변해 있었죠.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아이고, 할머니가 협박하네.
야, 얘들아, 나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데? 아하, 야,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네.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뭐 지팡이로 때릴 거야? 아하, 야, 그러려나 보다. 아유, 무서워. 야, 나 저 할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 치매 걸려서 미쳤거든.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여기 고기 맛있어. 양아치들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양아치들이 나간 후 저는 시어머니께 따졌어요. 어머님, 왜 또 그냥 보내세요? 42만 원이에요. 이번엔 정말 경찰 불러야죠. 42만 원이면 싸게 먹힌 거야. 저놈들이 진짜 작정하고 덤벼서 가게 망가지면 그게 다 얼마야?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억울하고 화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피해. 알겠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저런 놈들은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나가면 더 강하게 돌아와. 그게 저런 인간들이야.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불쾌한 사건도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죠. 그런데 또다시 그 양아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필 그날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안 계셨어요. 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오, 여기 그 아줌마네. 오랜만이야. 우리 또 왔어. 배고파서 말이야.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또 오셨네요? 저희 고기 문제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오세요?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행패? 야, 우리가 언제 행패 부렸냐? 어이없네. 그냥 밥 먹으러 온 건데. 맞아. 우리 돈 내고 먹을 거야. 걱정 마. 꽃등심 4인분이랑 복분자, 된장찌개도. 양아치들은 능글맞게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일단 주문을 받았어요. 어차피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1시간쯤 지나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계산서를 가져가니 이번도 40만 원이 넘었어요. 예상대로 또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고기가 너무 질겨서 턱이 아프네. 이 나간 거 아니야? 병원 가야겠네. 진단서 끊어서 보상받아야지. 야, 턱관절 나간 것 같은데. 나는 또 배가 아파. 음식 상한 거 아니야? 식중독인가? 이거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 같은데.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가게에 양아치들이 와서 무전 취식하고 행패 부리고 있어요. 주소는... 양아치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진짜로 신고하는 걸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야, 전화 끊어. 진짜 신고하냐? 미쳤네, 이게 진짜. 네, 지금 계산 안 하고 나가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이런 재수없는 년. 너 두고 보자. 남자 중 하나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던졌어요. 돈이 바닥에 흩어졌죠. 돈이나 주워 먹어, 이 개 같은. 다음에 보자. 그땐 진짜 재미있을 거야. 마지막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양아치들이 욕을 퍼부으며 나갔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시원했어요.
맞아요. 저런 놈들은 강하게 나가야 해요. 사장님처럼 그러면 자꾸 저렇게 오잖아요. 봤죠? 저런 양아치들은 강하게 대응하면 돼요. 경찰 부른다니까 바로 돈 내고 도망가잖아요.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악한 사람들에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답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나가면서 그들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4시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셨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직원이 달려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했죠. 사장님, 아까 그 양아치들이 또 왔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정말 멋있게 해결하셨어요. 뭐? 그놈들이 또 왔었어? 네, 또 무전 취식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니까 돈 던지고 갔어요. 정말 통쾌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수진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해결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바로 해결됐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놈들이 뭐라고 하던? 별거 없었어요. 욕 좀 하고 갔죠. 이제 경찰 무서워서 안 올 거예요. 혹시 다른 말은 안 했어? 다음에 보자는 둥 으름장은 놨지만 겁쟁이들이에요. 진짜 신고하니까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1층 공용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양아치들이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아줌마 아니야. 이렇게 만나네. 여기 살아? 아침부터 반갑네. 출근하시나?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따졌어요. 당신들 여기 왜 있어요? 저희 집에 왜 왔어요? 무슨 용건 있어요? 아줌마 집? 내가 아줌마를 왜 찾아와?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우리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맞아. 산책하다가 잠깐 쉬었어. 여기 공원 있더라. 좋던데. 그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지금 협박하러 온 거죠? 경찰 부를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강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서 불러봐.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세금 내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야? 야, 오히려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시비를 쳐걸고 있잖아. 이놈들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묘하게 선을 지키면서 협박하고 있었죠. 참, 아줌마. 이 동네 좋네. 공기도 맑고. 우리도 이쪽으로 이사 올까 생각 중이야. 아파트 단지도 깨끗하고 산책하기 좋더라.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 동네 구경도 하고. 위협의 의미가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다는 뜻이었어요. 양아치 중 하나가 일어나면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주 가까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너 진짜 거슬려, 알아? 조심해, 쌍년아. 그들은 비웃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뭔가 얘기를 나눴어요. 가끔 뒤돌아보며 저를 보고 웃었죠.
또 봐, 아줌마. 아, 웃어. 이웃 사촌이잖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집을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 그 새끼들이 우리 집까지 왔다고? 응,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미친놈들.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바로 달려올게.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쌍둥이들 하원 시간이었어요. 저는 식당을 나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으로 향했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려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유치원 앞 편의점 테이블에 양아치들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저와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놈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놈은 씩 웃으며 맥주를 들어 보였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빨리 가자.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양아치들이 일어나 따라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저씨들이 왜 따라와? 그냥 빨리 가자. 집에 가서 간식 먹자.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너희들 먼저 올라가. 엄마는 우편함 확인하고 갈게. 빨리 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양아치들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다니. 우리 그냥 산책하는 거라니까.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잖아요. 아이고, 피해망상이 심하시네. 우리가 뭘 했다고.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는 게 죄야? 아이, 시앙, 저거 툭하면 지랄이야. 뭐? 지랄? 당신들 내 애들한테 손대면 손댄다? 누가? 우리가? 우리는 그냥 귀여워서 봤을 뿐인데, 뭐, 보다 보면 손도 댈 수 있겠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방금 이거 다 녹음했고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고 아동 협박이에요. 그때 리더로 보이는 놈이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경찰? 경찰이 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신고 전화 걸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0분? 5분? 그런데 어쩌냐? 내가 너 목 따는 데는 10초면 되는데. 그러면서 자켓을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안쪽에 번쩍이는 쇠붙이가 보였어요. 더 열받게 해봐.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도 여기보다 빵이 편해, 알아?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형, 그만하자. 아줌마 너무 무서워하잖아. 야, 얼굴 하얗게 질렸네. 그들이 물러섰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조용히 살아.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대지 말고. 애들 귀엽더라. 난 특히 딸이 예쁘던데.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양아치들은 깔깔거리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그 양아치들이 애들 유치원까지 와서. 뭐? 지금 바로 갈게. 경찰 불렀어? 지금 부를게. 빨리 와줘. 남편은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30분쯤 지나 남편이 도착했고 곧이어 경찰도 왔죠. 그 사람들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세요. 4명이었어요. 리더는 키가 180쯤 되고 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찾아와서 협박하면 그때 바로 알려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 애들이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요? 흉기까지 보여줬다고요. 아저씨 지금 전화 받고 여기 오시는데 30분 걸렸어요. 알아요? 그놈들이 또 왔을 때 신고해봤자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올 거예요? 그래요. 당장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음도 들으셨잖아요. 저희도 답답하지만 아직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요. 협박이 범죄 아니에요? 그거는 고소를 하셔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요. 저희가 24시간 집을 지킬 수는 없어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세요. 협박죄로 고소하시고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거 받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요? 최대한 조심하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결국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순찰을 강화한다는 말만 남기고요. 진짜 어이없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더니 정말이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알렸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다 들었어. 그놈들이 여기까지 왔다며? 네, 어머님. 애들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일 또 나타나면 절대 맞서지 마. 그냥 미안하다고 해. 어머님, 왜 제가 사과를 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피해자인데. 내 말대로 해. 미안하다고 하고 그놈들 내 식당으로 보내. 내가 제대로 대접해서 풀어줄 테니까. 안 돼요. 어머님이 왜 그런 놈들을 대접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놈들 화 내가 풀어줄게. 돈도 주고 대접도 하고.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그래야 하는데. 하라면 해. 시어머니가 돌아가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따라 나섰어요. 1층 현관까지 배웅하러 내려갔죠.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양아치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이, 야! 너 이 새끼들 이리 와봐! 온 가족이 나왔네. 산책 나온 거야? 장난하냐? 장난해? 너 내 가족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하면, 뭘 어쩔 건데? 남편과 양아치들이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그만!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드셨어요. 그리고는 양아치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 식당으로 와요.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오해가 있으시면 풀고 좋게 웃으며 끝냅시다. 우와, 야, 이 할머니가 현명하시네. 그래, 괜히 나이를 먹은 게 아니야. 이래야지.
이렇게 풀어야 서로 좋지, 안 그래? 야, 나도 사실 불편했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제안이야. 내일 꼭 갈게요,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두셔. 양아치들이 씩 웃으며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왜 저런 놈들한테 굽신거리세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미쳤냐? 저런 놈들을 왜 자꾸 건드려? 엄마, 왜 우리한테 화를 내요? 경찰이 오기 전에 너희가 다치면 어쩔 건데. 지훈이가 무슨 일 당하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는 특히 남편을 노려보셨습니다. 태준아, 내일 절대로 식당에 오지 마. 너 나타나면 싸움 난다. 싫어. 엄마 혼자 그런 놈들 만나게 둘 수 없어. 김태준, 너 지금 내 말 안 듣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도 그 기세에 눌렸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절대 오지 마.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내일 가게 오지 마. 어머님 혼자 그런 놈들 만나시게 둘 수 없어요. 또 그런 소리? 자꾸 일 키우지 말고 집에 있어. 시어머니는 진짜로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어요. 결국 점심때쯤 가게로 향했죠. 식당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업 안함이라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평일 점심시간인데 문을 닫다니요. 가게 오픈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홀에 시어머니만 혼자 앉아 계셨죠. 직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저 조용히 있을게요. 그놈들 자극 안 할게요.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아치 4명이 모두 들어왔어요. 여전히 건들거리는 태도였죠.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야, 가게 문까지 닫고 우릴 기다렸네. 이야, 나 여기 진짜 우리 할머니 집 오는 것 같아. 완전 정들었다니까. 감동이야. 우리만을 위한 특별 대접인가? 그런데 위자료 준비했어요. 한 2천만 원쯤은 줘야 우리 화가 풀릴 것 같은데. 현금으로 준비하셨죠? 계좌이체는 노노해. 양아치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방문이 열리며 남자 3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양아치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양아치들이 그저 동네 불량배라면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양아치들이 문신으로 자기를 과시했다면 이 사람들은 온몸에 흉터가 있었어요. 덩치도 크고 얼굴에 흉터며 눈빛 자체가 달랐죠. 누구세요? 주방에서 나온 남자 중 한 명이 말없이 양아치 리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양아치 뺨을 후려쳤어요. 퍽! 양아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른 놈이 반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번째 남자가 그놈을 발로 찼습니다. 갈비뼈를 정확히 노린 듯 했어요. 양아치는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죠. 나머지 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죠.
저는 너무 놀라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빨리 피하세요. 경찰 불러야 돼요. 저 사람들 뭐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분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TV를 보듯이 덤덤하게요. 주방에서 나온 남자들이 10분 넘게 양아치들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꿀렸어요. 4명 모두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아치들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니들이 내 손주 위협했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놈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시발, 이거 뭐야? 당신들 뭐야? 이 미친 알망구,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놈을 내려다봤습니다. 협박? 내가 니들 같은 쓰레기들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 협박을 해. 난 니들이 살고 죽는 거? 그딴 거 관심 없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온 남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재우가. 네. 저것들 태안 창고로 데려가. 대가리랑 손 잘라서 처리하고 남은 건 그냥 바다에 던져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가자. 저는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양아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놈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딴 개소리에 속을 줄 알아? 뭐? 바다에 던진다고? 할머니, 공갈도 적당히 쳐야지 누가 그런 말을 믿어? 시어머니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테이블로 걸어가셨습니다. 돋보기를 쓰시더니 서류 뭉치를 꺼내 읽기 시작하셨어요. 박성호, 1992년생. 천안시 서북구에 어머니 계시네. 김순자, 최근에 무릎 수술 받으셨고. 방금 큰 소리친 양아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읽어 내려가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천안시장에서 좌판 장사. 어떻게, 당신 뭐야?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고 그놈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놈의 얼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죠. 너 잘게 썰어서 바다에 뿌리고 나면 네 어미도 같이 보낼게. 그러니까 어미 걱정은 하지 마라. 무표정한 얼굴, 감정 하나 없는 차가운 목소리.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제발요. 선생님. 그놈이 갑자기 제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하니? 제발요. 너 용서하는 것보다 지금 갈아서 바다에 뿌리는 게 훨씬 쉬워. 왜 내가 너를 살려줘야 하니? 응? 살려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맹세할게요. 양아치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한 놈은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더럽네. 얘 광수야, 빨리 치워버려라. 저녁 장사해야 한다. 네. 주방에서 나온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양아치들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끌고 가려는 순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할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4명 모두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요.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찧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절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놈들이 지금은 목숨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하셨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놈들이 빌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리더로 보이는 놈에게 다가가셨죠.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놈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늙은 부모님 사진, 그리고 어린아이 사진도 있었어요. 리더놈의 가족인 것 같았죠. 강민수, 딸이 있네? 올해 6살이라고? 리더놈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는 너는 왜 내 가족 건드렸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 없애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네 가족들까지 함께 보내는 건 내가 좀 마음이 걸리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단 한 번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내 가족 근처에도 오지 마. 네, 절대 안 올게요. 맹세합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겨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난 그것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그땐 내 기분이 정말 나빠질 것 같다. 알겠니? 우연으로도 절대 안 마주칠게요. 이 근처는 아예 안 올게요. 평생 얼굴 안 비칠게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온 남자들을 돌아봤습니다. 태식아, 데리고 가. 잘 알아듣게 설명해줘라. 네. 주방에서 나온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양아치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안 돼. 어디 가는 거예요? 걱정 마. 죽이진 않을 테니까. 대신 오늘 일 절대 잊지 못하게 해줄게. 양아치들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빌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식당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경악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수진아,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 어머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험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협박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라 나중에 후환이 없는 거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것들은 정말 죽이든가 아니면 내 눈만 마주쳐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만들어놔야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을 안 해.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대체 시어머니의 정체가 뭔지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까 주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못하셨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시더니 겨우 대답하셨어요. 내가 젊어서 사채를 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채업자였다니요. 이렇게 순하신 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그때 내가 부리던 사람들이야. 돈 받으러 다닐 때 데리고 다녔지. 지금은 뭐 각자 자기 일들 하지만. 사채를요?
그래, 꽤 크게 했지.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돈 받으러 다니는 거지만 실제로는 협박이었지. 돈 빌려가면 제때 갚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무서운 사람들을 어쩔 수 없었어. 건달들 없이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금은 안 한다. 그만둔 지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가네. 왜 그만두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멀리 바라보시더니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내 돈 빌린 사람이 있었어. 젊은 부부였는데 IMF가 터져서 가게가 망해서 돈을 못 갚았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안 갚길래 이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밑에 애들 데리고 그 집에 찾아갔어. 그래서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린애들이 있더라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 수척해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게 보였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제때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그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됐구나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서 나왔지.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 그 일하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 결국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아이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만뒀어. 더는 못하겠더라고.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모든 걸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건 시어머니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씻으려는. 어머님. 시어머니의 부탁대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자세한 내용은 숨겼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잘 해결하셨다고만 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도시락 봉사도 여전히 계속하셨죠.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식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무서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죠. 과거에 무엇을 하셨든 그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죠. 양아치들은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근처는 물론이고 우리 집 주변에서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안전하게 유치원을 다녔고 저는 다시 식당 일을 도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가끔 그날의 일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하지만 그건 분명 현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과거를 아는 사람의 지혜였던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